예, 이제 2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 2부에서는 그 앞에 1부에서는 북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1부에서는 북한의 그 공공기관들, 북한의 정부 당국 중심으로 어떤 기술 개발들이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이 보급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 당국 주도의 보급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그 현황을 말씀드렸고, 2부에서는 북한의 가정 부문, 북한의 가구에서의 인민들 스스로 태양광 패널을 사다가 그걸 달아갖고 굉장히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가정용 태양광 패널 이용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아까 일부에서 북한 신재생에너지의 특히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웨이퍼 이후에 공정으로 생산을 해서 뭐 판매까지 한다 그러는데, 이 북한에서 자체 생산 판매된 그 태양광 패널이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 추정컨대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가지고서 추정해 보면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목난광명회사가 됐든 뭐 김일성 종합대학의 태양빛 재생연구소가 됐든 자체 생산한 이 태양광 패널은 극히 일부 아주 소량만 그 북한 내에서 사용되고 있고, 실제 대부분의 그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고 있는 그 가정 부문에서는 다 중국산을 사용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번 부에서 2부에서는 북한 가정 부문에서 그럼 태양광 패널을 어떻게 조달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례는 발표드릴 그 차례는 북한 가정용 에너지 소비 및 태양광 패널 사용 형태 조사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가정용 에너지 소비량 추정 결과,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 사용 형태 및 발전량 추정 결과, 그 다음에 소결,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은 이제 저희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2020년도에 북한의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 그러니까 북한의 가구들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산업용이나 군사용이나 뭐 공공용이나 이런 거 빼고 가정에서만 북한의 인민들이 가정생활하면서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2020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의 목적은, 당초의 목적은, 자, 코로나19가 발생했는데, 코비드19가 발생했는데, 그 코로나19가 2019년도에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북한의 인민들이 어느 정도 그 에너지 소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북한의 가구 부문의 에너지 소비 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이 조사는 조사의 방식은 저희가 그 휴민트 조사를 했습니다. 그 휴민트를 통해서 북한 내부의 각 지역별로 저 표본 할당을 하고, 그래서 각 도별로 표본 할당을 해갖고 그 도별로 표본 할당된 이 가구들에 대해서 당신들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에너지를 어느 정도 각 에너지 원별로 용도별로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이거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 가구 부분의 에너지 소비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석탄이나 석유나 뭐 전력이나 이렇게 공급되는 전력을 갖다가 가구에서 그걸 구매 내지는 공급받아갖고 소비하는 그런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남한 같으면 그런 에너지가 다일 텐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급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통적으로 북한은 가구 부분에서 자기들 스스로 에너지를 조달하는 경우도 그런 게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 석탄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가구 부분에서, 이 석탄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나무류입니다. 그래서 땔감을 갖다가 본인들이 조달해서 사용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성은 이 태양광 패널을 갖다 2000년도 초반부터 북한의 가정 부분은 태양광 패널을 무지하게 많이 사다가 다들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전력을 가지고서 자체 조달해 갖고 사용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에너지 소비 조사를 할 때는 이 남한처럼 그냥 공급되는 에너지 원별로 공급되는 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비하세요,
각 원별로 얼마만큼 소비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거 플러스 해서 자, 당신들이 직접적으로 그 나무나 땔감이나 임산연료, 농업부산물을 어느 정도 조달해서 사용합니까?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을 뭐 어느 정도 돌려갖고 전력을 생산해서 사용합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가정용 소비를 조사하면서, 가정 에너지 소비량을 조사하면서 태양광 패널도 사용 행태를 함께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서 나온 태양광 패널 사용 행태 결과를 갖다가 오늘 2부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사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뭐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북한 가구들마다 이런 식으로 태양광 패널을 다 집집마다 하나씩 이렇게 다 걸어 놓습니다. 그래갖고 이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해 갖고 그걸 가지고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태양광 패널을 나무 틀을 짜갖고 거기다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딱 껴놓는 겁니다. 그래갖고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고 해가 지면은 이걸 빼갖고 태양광 패널을 빼서 이 나무 틀에서 빼서 집으로 갖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태양광 패널이 북한 가정부문 입장에서는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그 일종의 귀중품이기 때문에 이 도난의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나무 틀에다가 이걸 끼워 놓고 그 다음에 해가 지면은 이걸 다시 빼서 집 안으로 들어놓는 그런 특징적인 사용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나무 틀이 2개가 있는데 이 나무 틀 다 지금 빈 채로 있는데 여기는 이제 태양광 패널을 빼갖고 집에다 들어놓고 아직 껴놓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태양광 패널에 대한 나무 틀을 짜놓고 여기다 패널을 갖다 딱 끼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한 다음에 해가 지면은 다시 이제 꺼내갖고 집에 들어놓은 겁니다. 요거는 그걸 갖다가 아침에 똑같은 집을 아침에 이제 관찰해보고 저녁 때 관찰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끼워놓고 저녁 때는 이렇게 빼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성 모습인데 개성에서도 보면 집집마다 이렇게 소대처럼 쭉 높이 올려놓고 이 나무 이 기둥 같은 거를 쫙 전부 높은 소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걸쳐 놓습니다. 이렇게 낀 거 놓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도난 방지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훔쳐갈까봐 아주 높은 장대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틀을 짜서 거기다 이제 그 태양광 패널을 껴놓고 그래서 이제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고 이제 해가 지면은 이걸 빼갖고 다시 집에 들어놓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 아파트들에도 보면은 태양광 패널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되면 여기다 널어놓고 그 다음에 저녁 되면 다시 집에 들어놓는 그런 이용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같은 사진 대동소이한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2020년도에 북한 가구문 에너지 소비량 및 태양광 패널 발전량을 조사를 했는데 뭐 이건 기술적인 내용들이라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가구 부문 에너지 소비량 조사할 때 각 가구별로 그 에너지 원별, 뭐 석탄, 전력, 그 다음에 나무를 비롯한 임산연료,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그 각 가구에 대해서 각 에너지 원별로 에너지 소비 원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조사하게 되면. 그래서 그 소비 원 단위를 갖다가 각 가구별로 평균 원 단위를 구하고, 그 지역별로 평균 원 단위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 가구 수를 갖다가 곱해갖고 전체 북한의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북한 가구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을 했고,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 발전량도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뭐 이거 에너지 부분 남한에서도 저 가구 에너지 조사할 때 쓰는 방식과 대동소이합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북한의 가구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을 소비 행태를 조사한 다음에 그 원 단위를 가지고서 북한의 가구 수를 곱해갖고 북한 전체 가구 부문, 북한 전체의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했습니다. 추정했더니 2019년도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2020년도에 이렇게 나오고, 뭐 특징적인 거를 말씀드리면은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북한의 가구 부분의 에너지 소비량의 그 양적인 총량을 비교해 보면은 1.8%가 줄었습니다. 2019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도에도 여전히 코로나가 터지긴 했지만 어쨌든 자 그럼 19년도에는 좀 죄송합니다. 19년도에는 코로나가 안 터졌고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서 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진 2020년도에는 에너지 소비량이 북한의 가정 부분 에너지 소비량이 얼마나 줄었나 이제 그걸 본 거고 이제 딱 그 결과를 보니까 1.8%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019년도에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2,562 1000TOE 정도를 북한 전국의 가구에서 이 정도 소비가 됐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2,517 1000TOE 정도로 1.8%가 감소했다. 근데 이 결과는 실제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북한 전체의 경제를 보면 GDP가 마이너스 4.5%, GDP가 4.5%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관공업 같은 경우에는 5.9%가 감소했습니다, GDP가. 그런데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가정 부문은 1.8%밖에 감소를 안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 다른 에너지 원물, 뭐 구멍탄 같은 경우에는 2.4% 감소했고, 석탄은 2.7% 감소했고, 부탄은 마이너스 38% 감소했습니다. 프로판 28% 감소했고, 이렇게 전력은 5.6% 감소했는데, 전체에 보면 1.8%밖에 감소 안 했고, 국가 전체적인 GDP와 관공업 GDP의 감소율이라고 보면, 북한의 가정 부문은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왜 그런 거냐면은 이 나무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류, 뭐 볏짚, 뭐 옥수수 송치, 옥수수 옥수수 숫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북한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그거를 조달했기 때문에 자체적인 조달을 해서 오히려 이런 나무류나 임산연료, 이걸 나무류로 저희가 통칭했는데 이 나무류가 2.7%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이 다른 에너지원들이 공급량이 확 줄어버리고 또 그걸 조달하기도 어려워지니까 북한의 인민들 가구 부문에서 스스로 이 나무를 갖다가 땔감을 갖다가 구하는 그런 노력을 강화시켜 갖고 2.7%를 증가시키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가구 에너지 소비량은 1.8%만 감소하는 상당히 선방하는,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 기간 중에 2019년하고 2020년을 비교해 보면 코로나가 터지긴 했지만 북한의 인민들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에너지 소비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이 경제 부분, 북한 전체 경제 부분에 비하면은 상당히 선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소비량에 대해서 이제 수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단 전기 공급 상황의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공급 상황을 조사해 봤더니 2020년도에 정전 일수가 관북지방은 161일. 관북지방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북한의 각 도를 갖다가 다 조사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이 세 개 지역으로 합쳐갖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북지방은 강원도, 함경도, 강원도와 함경도, 양강도 요거를 관북지방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관서지방은 황해도, 평안도, 그다음에 자강도 요 세 개 지역을 관서지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평양. 그래서 요 관북, 관서, 평양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눠갖고 결과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 공급 상황 보면 2020년도에 관북지방은 정전일수란 얘기는 하루 동안에 아예 단 1시간, 단 1분도 전기가 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단 1분도 전기가 안 들어온 그 날이, 정전된 날이 16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65일 중에서 뭐 거의 절반 가까이가 관북지방은 전기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관서지방은 144일이 정전이 됐습니다. 평양은 119일이 전기가 1분도 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전기가 오는 날은 나머지 일수들 365일 중에서 관북지방은 그럼 110일 정도는 전기가 들어왔고, 관서지방은 120일 정도가 전기가 들어왔고, 평양은 140일 정도가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럼 전기가 오는 날에는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전기가 들어오느냐, 그걸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양은 6.9시간, 한번 전기가 들어오는 날에는
6.9시간, 7시간 정도 전기가 들어오고 관서지방하고 관복지방은 동일하게 3.7시간, 4시간 가까이가 전기가 들어오더라.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석을 조심해야 될 게, 그럼 전기가 한 번 올 때 평양은 7시간, 관서 관복지방은 3.7시간, 이 정도면 전기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전기가 들어오는 날에 평균적으로 그 전기가 공급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 그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날은 아예 0시간인 겁니다. 빵 시간. 그러니까 161일, 관서지방 144일, 평양 119일 아예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 전기가 들어와 봤자 들어오는 날에도 평양은 7시간, 관서 관복지방은 3.7시간 정도가 들어오는 건데, 이걸 365일로 일종의 평균화 시켜버리면은 그저 하루에 1시간, 2시간 들어올까 말까, 그 정도의 수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전일수를, 그럼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전기가 공급이 악화가 됐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악화가 됐는지 한번 정전일수를 가지고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관서지방은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정전일수가 11일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관복지방은 365일 연 기준으로 했을 때 관복지방도 11일이 증가했고 평양도 11일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동일하게 11일 정도, 그러니까 열 하루 정도, 11일 정도가 그 정전일수가 더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는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정전일수, 정전일수가 관복지방, 평양 지역에 대해서 그 정전일수하고 그 다음에 전기가 들어오는 날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오는지, 그걸 19년도, 20년도에 대해서 지역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형편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북한의 그 전력 상황이 365일로 치면 하루에 1시간 들어올까 말까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소비량을 추정해 봤는데, 그래서 전기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1년에 연중, TOE 단위하고 킬로와트 단위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이 수치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거냐, 북한의 전기 소비량이 조사를 했는데, 조타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북한에 대고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사한 건 좋은데, 그러면 이 양이, 전기 소비량이, 가구당 전기 소비량이, 북한의 전국의 가정부문 전기 소비량이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냐라고 보시면은, 남한의 가구당 평균으로 보면 남한의 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면 그게는 어느 정도 수준, 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냐 보시면, 방글라데시보다도 좀 더 소비량이 적습니다. 가구당 전력 소비량이.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저개발 국가 정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북한의 가정용 전기 소비량은 정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보이는 가구당 전력 소비량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북한의 이 가정 부문의 전력 소비가, 이 전력 공급 자체가 이렇게 너무너무 안 좋은 상태이다 보니까, 북한 인민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기초적인 최소한의 전력은 소비를, TV를 조금 본다든지, 아니면 북한에도 핸드폰이 보급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통신, 최소한 인권 차원에서의 그런 통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전기는 안 들어오고 맨날 정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좀 볼 수 없는 특징적인 게, 이 태양광 패널을 북한 인민들이 자체적으로 패널을 사옵니다. 태양광 패널을 사다가, 아까 사진으로 계속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걸 집집마다 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전기를 가지고서 이 가장 최소한의 전기를 스스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태양광 패널을 북한의 가정 부분에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느냐, 그런 이제 조사에서 그 조사 결과를 추정해 보면, 가구당 그 보급률은 4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가구 중에, 북한의 전체 10가구 중에서, 뭐, 한 4.6가구 정도는 태양광 패널을 어떤 뭐 크기에 상관없이 크든 작든 간에 4.6가구 정도는 태양광 패널 하나씩 다 걸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균 용량은 얼마 정도 되느냐? 평균 용량은 관서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69와트, 뭐 관북은 73와트, 평양은 68와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 70와트 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0와트 내면은 그 어느 정도의 태양광 패널이냐면 우리 A4 용지 요 A4 용지 요 정도 크기입니다. 요 정도 크기를 갖다가 이제 구매하다가 이걸 사다가 그걸 집에다 이제 깔아놓고 거기서 나오는 전력으로 최소한의 전력을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0와트 내외의 용량을 가진 태양광 패널을 보급률이 46.4%고 그럼 대수로 추정해봐. 그러면 전국의 북한의 가정 부문, 북한의 가구 부문에서 그 보급되어 있는 이 태양광 패널은 몇 대 정도가 되느냐? 그거를 조사했더니 288만 세트, 288만 대가 보급되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288만 대가 지금 보급되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태양광 패널을 그럼 북한 가정 부분은 어떻게 조달한 거냐? 뭐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몽단광명회사나 김일성 종합대학의 태양빛 제작소에서 제조한 만들어낸 그 태양광 패널을 정식으로 사다가 깐 거냐? 그건 아닙니다. 조사해 보면은 99% 이상이 다 이 중국산 99% 이상이 그 제조국이 이거 당신들이 갖고 있는 태양광 패널이 메이드 인 어느 나라 겁니까? 이걸 조사했거든요. 조사해 보면 99%가 중국산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산인데 그럼 어떻게 조달한 거냐? 보면은 다 조달 경로는 장마당에서 구입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장마당에 그 장사하는 장사꾼들은 그걸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는 장마당에 나가갖고 장마당에서 그 태양광 패널을 사다가 구입했다라는 게 대부분이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에 출입하는 그 지인들, 중국에 출입하는 뭐 상인들이나 중국에 출입하는 지인들한테 부탁을 했다. 중국 가면은 태양광 패널 하나만 사다 줘 해갖고 부탁을 해갖고 조달했다. 그 다음에는 뇌물, 이게 일종의 선물, 큰 선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입해갖고 어떤 선물로 누군가가 나한테 선물로 주더라. 이 선물 뇌물로 받은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빼돌림. 이건 빼돌림이 뭐냐면 각 정부 당국에서 그 기관별로, 그러니까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정부의 공공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깔아놓은 태양광 패널을 그거를 떼다가 집에다 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빼돌림으로 했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상점에서도 구입했다. 뭐 이런 순서대로 그 경로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은 장마당에서 구입했다. 그 장마당에서 그 파는 그 장사꾼은 그걸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장마당에서 구입했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당신들이 갖고 있는 태양광 패널의 그 메이드 인 어느 나라인지를 좀 써봐라 했더니 99%가 중국이라고 적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1%는 그 1%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도 있었습니다. 확실하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었다라고 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가정 부문에서 태양광 패널 보급은 보급률은 46.4% 정도가 되고 보급 대수는 288만 대 정도가 보급되어 있다. 그 다음에 조달 방식은 대부분 장마당에서 구입을 했다. 그리고 제조국은 99%가 중국이다. 이게 가장 큰 그 조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장마당에서 어떻게 구입하느냐? 이게 북한의 장마당입니다. 이게 뭐 굉장히 지금 이 사진이 쭉 장마당들이 이어지는데 이건 이제 석탄가루, 무연탄가루를 이렇게 파는 거고 여기 보면은 태양광 패널을 딱 장사하시는 분이 놓고서 팝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장마당에서 구입을 한 거다라고 이제 대부분 다 답을 했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그 접경 도시 잘 아시는 뭐 연변이나 아니면 단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걸어놓고 이걸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거 대부분 상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와서
출입한 북한 상인들이 와서 이걸 사갖고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태양광 패널 그 조달 경로를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 지금까지 그럼 메드 인 차이나를 갖다가 대부분 다 북한의 가정부문에서는 그 메드 인 차이나 태양광 패널을 걸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다 밀수냐, 밀수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된 거냐, 그럼 그거를 이제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요 그림은 북한하고 중국 간의 그 무역 통계, 해관 통계인데, 북한하고 중국 간에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한 태양광 그 패널의 대수입니다. 연도별로. 2018년도 이후에는 0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대북 제재 때문에, 이 태양광 패널은 대북 제재 제품입니다. 대북 제재 제품이기 때문에 2018년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북한하고 중국 간의 무역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들이, 이 대수들이 전부 다 북한이 중국에서 연도별로 수입한 태양광 패널의 대수입니다. 이거를 다 합해 보면은 공식적으로 중국산을 공식적으로 수입한 그 태양광 패널 누적 대수는 163만 대입니다. 163만 대인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조사한 그 보급 대수, 전체 가정 부문의 태양광 패널의 보급 대수는 288만 대입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수입한 163만 대하고 288만 대에다가 공식 수입한 163만 대를 빼면은 이 125만 대가 남는데, 그러면 125만 대는 최소한 125만 대는 결국 이거 다 밀수했던 얘기 아니냐, 이제 그런 결론이 도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25만 대는 밀수가 됐다. 확실하다,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정컨대 125만 대, 그러니까 43%만 보급, 그러니까 지금 북한 가정부문에 보급되어 있는 288만 대 중에 43%만 밀수가 아니라, 뭐 이것저것 공공부문에서 지금 그 중국산 수입한 거, 공식적으로 수입한 거, 공공부문에서 깔아놓은 거, 뭐 이런 것들 고려하게 되면은 43%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양이 다 밀수한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요거는 저희 연구원에서 그 2019년도 이후로 북한의 그 장마당에서 이 태양광 패널이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그 가격을 2주 단위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가격의 변동입니다. 변동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 빨간 선, 요 선이 이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하고서 북중 간에 국경 폐쇄했을 때, 요때 폐쇄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가격 변동을 이렇게 보시면은, 국경 폐쇄를 딱 하자마자 가격이 팍 튑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북한의 장마당에 퍼져 있는 그 태양광 패널들은 결국 북중 간의 밀수를 통해서 들어온 거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지금 현재는 뭐 지금 2024년 최근까지도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높게 가격이 형성되다가 지금은 상당히 가격이 떨어져 갖고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태양광 패널이, 북한의 가정부문에 깔려있는 태양광 패널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아까 가정부문의 전체 전력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를 갖다가 보여드렸고, 그러면 태양광에서 나오는 그 발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서로 비교를 해보면, 태양광 가정부문에서 깔고 있는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발전량이 어느 정도 가정부문의 전력 소비에 기여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2020년 기준 북한의 가구 부분 태양광 설치 용량은 203메가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발전량은 이 태양광을 통해서 나온 발전량은 149기가와트아워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자, 태양광 가정 부분의 태양광 발전을 해서 149기가와트아워를 생산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예, 그거는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북한의 가구 부분의 전기 소비량이 아니고 가전기기, 뭐 전기밥솥이나 뭐 전기 후라이팬이나 테레비나 뭐 라디오나 뭐 이런
가전기기, 북한의 가정 부문에서 가전기기에 소비된 전기 소비량의 8.7% 정도를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가정에서 쓰는 전력 소비량 중에서도 이 가전기기, 그러니까 조명을 뺀 가전기기용의 전력 소비량의 8.7% 정도는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은 수치고 어떻게 보면 큰 수치인데 이 결과적으로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최소한의 북한의 가정 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그 전기 소비량은 태양광으로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그럼 태양광 패널에서 나온 전력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걸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그 용도를 조사하면서 이 핸드폰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 용도를 조사했더니 결과는,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정 부문에서 태양광 패널 걸어놓고서 태양광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했는데 그걸 주로 어디에 사용하세요? 그랬더니 테레비 보고 TV 시청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 충전하고, 그 다음에 손전지 후레쉬를 충전하는데 사용한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모든 가구들이 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손전지라는 건 뭐냐면, 북한은 하도 정전이 되니까 이게 그러면 이 조명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생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이 충전하는 이 후레쉬를 다 갖고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이런 식으로 그 충전 후레쉬를 갖고 있어갖고 전기가 들어올 때 빨리 이 충전 후레쉬를 다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기가 끊어지면은 다 천정에다 걸어놓고서 등을 밝히고 그리고 밤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발전의 주요 용도, 전력의 주요 용도는 TV, 핸드폰 충전, 그 다음에 손전지를 충전하는 데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대답이 됐습니다. 이렇게 응답이 왔고, 그러면 핸드폰은 몇 대가 지금 보급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핸드폰 보급 대수 또 한번 조사를 했더니 이 정도 됩니다. 뭐 보급률도 그렇고, 추정 대수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핸드폰에 대해서도 상당히들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핸드폰이 몇 대가 지금 보급되어 있냐, 그리고 그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조사 내용 중에 핸드폰 보급 대수도 조사를 했고, 핸드폰을 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사용하느냐, 충전을 얼만큼 하느냐, 그 다음에 당신들 갖고 있는 핸드폰의 그 용량, 그 다음에 충전기의 용량, 뭐 이런 거까지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를 한번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자, 그럼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그 전력을 주로 TV 보는데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당신들 TV 용량은 얼마나 되느냐? TV 용량도 조사를 했는데, 각 TV 뒤에 그 전격 소비 전력에 대한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까 그거를 사진 찍어서 이 조사 결과에다가 같이 첨부하시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보여줬습니다. 북한에 보급되어 있는 TV들은 굉장히 LED TV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전격 소비 용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뭐 5와트, 8와트 뭐 이런 굉장히 작은 그 LED TV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태양광 패널의 사용 용도는 다 TV, 핸드폰, 손전지 의 전기 소비량에 충당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자, 그럼 지역별로 TV, 핸드폰, 손전지 전력 소비량이 조사가 됐으니까, 자, TV, 핸드폰, 손전지의 전기 소비량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에서 발전된 그 전력량하고를 비교하면은, 자, TV하고 핸드폰, 손전지에 필요한 전기 소비량을 태양광 패널이 어느 정도 커버했는지를 이렇게 보면은 거의 100% 정도를 다 태양광 패널로 전력으로 충당한 걸로 나옵니다. 평양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로 나오는데, 이 사실은 저희가
가전기기, 북한 가정부문의 가전기기 전력 소비량을 조사할 때 TV하고 핸드폰, 손전지 말고도 뭐 라디오, 전축, 모든 가전기기에 대해서 다 소비 행태를 조사했는데 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 좀 그 추정하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핸드폰 보시면은 손전화기 보시면은 그 평균적으로 연간 그 소비되는 그 전력 소비량이 20kW를 넘는 걸로 나오는데 이건 이게 조사가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조사에서 좀 미스가 나갔고 실제로는 20kW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핸드폰으로 연간 소비를 내는 게 7에서 8kW 정도 됩니다. 7에서 8kWh 정도가 되는데 북한에서는 지금 20kWh가 넘는 걸로 연간 그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요거는 저희가 그 설문을 갖다가 조사를 꾸밀 때 그때 어떤 그 기술적인 오류가 있어 그렇게 나온 건데 그래서 그 오류를 다 반영하더라도 이 관서지방하고 간복지방 같은 경우에는 100% 정도를 다 커버하고 있고 평양은 80% 정도. 그래서 평양도 그 오류를 갖다가 손전화기의 연간 전력 소비량 오류를 갖다가 고려한다면은 80%로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는 100% 정도를 충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에서 각 가정 부분에서 태양광 패널을 걸어놓고서 주요 사용하는 용도 목적은 TV 보고 그 다음에 핸드폰 충전하고 그 다음에 손전지 밤에 전기 나갔을 때 어쨌든 등은 켜놔야 되니까 그 손전지 충전하는데 완전히 100%다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인권 차원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전력 소비는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자체 조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의 이렇게 형편없는 전력 상황에서 북한의 가정용 태양광이 이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고 북한 사람들도 태양광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 태양광 패널이 적정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비핵화의 협상에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하셨던 그 담대한 구상에 의해서 우리가 초기 조치로 어떤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에너지 부문에서 초기 조치의 인도적 지원 방안으로 태양광 패널을 한번 가정용 태양광 패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 지원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여러 비즈니스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사용료를 받고 그리고 다시 그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 그리고 아예 장기적으로 그냥 사용료만 받는 방식 값싸게 이런 방식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북한 가정용 태양광 패널을 남북 간에 서로 지원하고 협력하려면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결론은 북한이 어쨌든 간에 비핵화에 나오고 그래야지 비핵화 협상에 나오고 그 비핵화 의지가 확실해져야지 우리도 담대한 구상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담대한 구상에서 계획하고 있는 초기 조치로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의 태양광 패널 지원 협력이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나와야지만이 이 태양광 패널도 지원과 협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